게다가 또 박장범 주변에 있는 인물은 왜 있다고입니까? 내가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나 정말 이 영상은 엠키타카 경남 MBC가 만드는 국회 인사청문회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와 관련된 그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것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나 속상하네 진짜. 바로 이 장면 이걸랑요. 어떤 희한한 장면이 있었는지 다 함께 만나보죠. 하시는군요. 박성현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기자협회에 있는 분들을 요분이 아니고 요분이에요. 요분. 합니까? 요분이에요. 요분이 다른 분인데 요분은 이제 그 기자협회 쪽 인물이시고 다른 분 얘기를 뭡니까? 보겠습니다. 기자입니다. 자, 요분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10,000원짜리 파우치. 아니면 뭐 한때 회사에서 명품 가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품 가방이라고 하지 말고 고가 가방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까지도 있었는데 뭐 굳이 파우치라고 하지 않더라도 KBS 내부 분위기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디올백 사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저도요. 제가요. 박장범 인사청문회 3일을 합니다. 3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관심 있게 봤냐? 자, 디올백으로 흥한 자. 저는 흥한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디올백 덕분에 디올백 보도 덕분에 잠시 제 인생을 많은 기회를 내려놨던 사람으로서 디올백 때문에 디올백이 아니라 조그만한 파우치 때문에 흥한 자, 조그만한 파우치 때문에 망할이니 제가 예언하고 갑니다. 진짜 박장범 씨는 KBS의 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그만한 파우치, 그 조그만한 가방. 파우치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고 조그만한 이라고 표현한 게 문제고요. 두고 갔다라는 표현이 문제인 겁니다. 나는 파우치든 백이든 나 그거 모르겠어. 어차피 가격은 300만 원이야. 어차피 가격은 300이야. 장범씨.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조그만한 그 외국 회사의 조그만한 대통령님 그 외국 회사의 조그만한 파우치를 두고 간 거잖아요. 표현하는 족족 어쨌든 대통령 측에 마음에 들려고 꼬랑지 흔들었습니까? 안 흔들었습니까? 근데 무슨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야? 어디 감히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어. 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디올백 보도 덕분에 잠시나마 인생의 휴지기를 가졌던 사람이 얘기하는 박정범 후보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자, 요 내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리지 마. 나 디올백으로 망한 거 아니야. 지금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놀리지 마세요. 이응이응님.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당당하게 떳떳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명품 가방, 명품 백 이렇게 쓰는 것이 좀 더 직관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허성권 위원장은 네네. 직종이 뭐 자, 허성범 위원장이라고 이제 이름이 나왔죠. 기자이고요. 요분은 이제 보수 성향의 노조가 있습니다. KBS는 노조가 복수 노조가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노조라는 것은 단일 노조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1노조, 2노조, 3노조 다양합니다. 기자입니다. 예. 이 파우치를 김건희 여사가 10,000원짜리 파우치면 받았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여기 핵심 단어가 뭡니까? 여기 저 화면에서요? 네. 레이디? 레이디가 뭐야? 야,
파우치라고 하든지 그러면 디올? 어? 뭐 이게 뭐야? 아니 나 진짜 이거 보고 기자라며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야? 레이디야? 남성복, 여성복 중에 4레이디가 핵심이야? 자, 끝까지 보세요. 이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파우치. 여기 파우치 나왔어요. 디올이 나온다. 한번 디올이 생각해 몇 보세요. 품인지는 일단 저는 잘 파우치는 모르겠어요. 보통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입니까? 파우치가요? 네. 파우치는 작은 스몰백? 좋아. 장범이와 함께 갈 자격이 있어. 아니요. 보통 명사냐 고유 명사냐. 기자시라면서요. 예. 아우. 보통 명사냐 고유 명사냐. 파우치는 보통 명사 그렇죠. 아닙니까? 예. 파우치는 많죠. 예, 제 방에도 파우치가 10개 있어요. 집에서 만든 걸로. 예, 파우치 많습니다. 근데 기자입니다. 디오르는 보통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입니까? 디올은 제가 잘 모르니까 상품명은 예. 고유 명사입니까? 보통 야, 보통 우리가 디오르라는 거를 보통 명사냐 고유 명사냐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상품명이잖아. 그리고 이제 상품명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그 회사명이니까. 그렇죠? 명사입니까? 상품명은 고유 고유 명사죠. 명사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백을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건 예, 디올 파우치이기 때문이죠. 10,000원짜리 제 방에 있는 파우치 주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민희의 취지는 파우치라고 하거나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조그마한이 붙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명사인 파우치로 뭐랄까 상당 부분 어떤 희석을 시켰다라든지 그리고 파우치를 명품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원래는 디올백, 명품백 이렇게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 저것이 뇌물이구나를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게 만드는 것과 그게 아니라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저 보통 명사인 듯 흘려보내는 박장범 씨의 언급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인 겁니다. 근데 그 취지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 기자분이 아까 처음에 여기에서 본질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레이디? 다시 봐야겠다. 아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이건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 이것 때문에 진짜 빵 터졌거든요.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여기 핵심 단어가 뭡니까? 여기 저 화면에서요? 네. 레이디? 파우치. 미치겠다. 디올이 한번 디올이 생각해 몇 보세요. 품인지는 아유 죽겠다. 파우치는 보통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입니까? 파우치가요? 네. 파우치는 작은 스몰백? 아니요. 보통 명사냐 고유 명사냐. 기자시라면서요. 예. 보통 명사냐 고유 명사냐. 파우치는 보통 명사 그렇죠. 아닙니까? 예. 파우치는 많죠. 예, 제 방에도 파우치가 10개 있어요. 집에서 만든 걸로. 예, 파우치 많습니다. 근데 디오르는 보통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입니까? 디올은 제가 잘 모르니까 상품명은 예. 고유 명사입니까? 보통 명사입니까? 상품명은 고유 고유 명사죠. 명사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백을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건 예, 디올 파우치이기 때문이죠. 10,000원짜리 제 방에 있는 파우치 주면 받겠어요, 김건희? 그거는 잘 여사가? 모르겠는데 그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물론 이분이 어떤 신분인지는 제가 좀 까먹었어요. 근데 뭐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 웃기진 않거든 나는 이런 상황이 웃기지 않아요. 저는 경향TV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고 비록 제가 뭐 그 보도에 그냥 얼굴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 불편하신 분도 있으니까 요즘 뭐 얼굴마담 이런 비유를 많이 하니까 저는 그냥 얼굴이었고 실제 일은 최재형 목사나 이명수 기자나 장인수 기자나 얼마나 이 디올백 보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피와 땀을
쏟으셨겠어요. 저에게 제안이 왔을 때도 전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니 어떤 언론인이, 난 하다못해 내가 권양숙 여사나 김정숙 여사나 뭐 국회의원의 부인이 밀실에서 자기 사무실을, 뭐 밀실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제3의 공간에서, 그땐 제3의 공간도 아니었어. 이사 가기 전에 그때 경호 시스템도 다 돼 있었고 사실상 관저가 될지 임시 관저였던 그 건물에서 명품백을 받았잖아요. 어떤 대가리에 총 맞은 놈이 그걸 보도를 안 합니까? 아니, 내용을 보자마자 안 할 수가 없는, 진행자 해달라고 하는데 그 진행자 왜 못합니까?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고초를 겪었죠? 근데 난 그게 너무 자랑스럽거든. 난 이제 세상 앞에 난 너무 당당하게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보도에 참여한 게 무한한 영광입니다. 다신 없을 기회이자 저에겐 너무 큰 영광이고 너무 좋은 삶의 경험을 했어요. 아마 제가 죽을 때 눈을 감으면서도 그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장인수 기자와 이명수 기자를 만나서 연락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대한민국의 한 8번째 사람으로 들었을 거야. 듣고 그 영상도 다 봤고 대본을 받고 나서 느꼈던 그 충격과 허탈함. 웃기지 않았어요. 웃기지 않았다고. 나는 영부인이 가방 받아 처먹은 게 웃기지 않아. 근데 넌 웃어? 제 방에 있는 파우치 주면 받겠어요, 김건희 그거는 잘 여사가? 모르겠는데 그게 예를 기자면 들어서 이거 명칭 얘기할 때 비싸면 받는- 뭐라고 합니까? 디올 파우치? 그쵸? 디올 디올 파우치. 파우치. 예, 왜냐하면 디올이 안 들어가면 파우치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까? 보통 명사기 때문에 세상에 널린 게 파우치거든요. 디올 파우치 맞죠? 디올이 명품인가요? 재밌냐?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살면 자랑스럽습니까? 진심으로? 아니, 명품인지 아닌지를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요. 나는 샤넬 그거 명품이라고 생각 안 해. 그게 무슨 명품이야. 기성품이지. 뭐든 규정할 수 있지. 근데 이 대목에서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건 기자라는 양반과 언론인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뭐 괜한 거 가지고 썩냅니까? 내가 이제 이거 보고 나서 정말 빡이 쳐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제가. 조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호주머니에서 수신료 나가죠? 저 사람 월급 수신료로 줘요. 아니에요? 근데 웃음이 나오고 명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앞에 박장범이 있어서 그 외국 회사에서 만든 조그마한 파우치 그 두고 갔죠. 이딴 인간들 때문에 나라를 좀먹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땀을 흘리며 취재하는 수많은 기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감히 그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요, 혐오합니다. 혐오해요. 일반 직장인 같이 살 거면 기자를 왜 해요? 일반 직장인처럼 그냥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냥 무한히 오너에게 충성해가지고 밥 먹고 밥 벌어먹고 살 거면 기자를 왜 하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러면서 자기 기자쯤이나 된다고 어디 가서 기자의 권력, 언론인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들어요. 갑질을 하죠, 소위. 예전엔 그게 심했어요. 예전에는 언론사 다니는 게 권력이었어요.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지방 언론사나 이런 데는요,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뭐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 종편이 없었고 케이블이 탄생하지 않았을 때
지방 3사, 지상파만 있었던 시절에 지역 방송사의 PD 기자들은요. 엄청난 권력이었고요. 중앙에 있는 서울 수도권의 언론사의 그 기자 PD들은요.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무슨 교양 매거진 프로그램 하나 찍겠다고 음식점을 방문하잖아요. 거기에서 먹는 음식과 술은 다 공짜였습니다. 아니었을까요? 다 공짜였어. 왜? 그 지상파 한번 나오면 우리 집 대박 나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방송 투데이니 무슨 생방송 전국시대니 이런 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그 음식점은 대박 나는 거예요. 음식이 맛이 없어도 지상파에 한번 실림으로 인해서 내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아니라 신세를 고친다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을 내요. 그렇게 과거 언론사의 직장인으로서 PD 기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착각하고 밖에 나가서 권세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전 그런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도 꼭 케이블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갑질을 했던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은 원래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겁니다. 사람을 확인시켜줬던 것뿐입니다. 그 힘들다는 언론고신이 언론사 취업을 성공하고 나서 자기가 PD가 기자쯤 되면, 아나운서쯤 되면, 앵커쯤 되면 어디 가서 나 어디 다닌다고 떵떵거리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인간들은 똑같아요. 출세하길 바라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길 바라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 작디 작은 권력이라도 한 번쯤 누려보려고 하는 혐오스러운 인간들이 기자요, PD요, 앵커요, 아나운서요라고 납치고 다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뼛속 깊이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망쳐요. 그런데 민영방송사나 종편 이런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오너가 있는 회사는 오너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직업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영방송은요? 다릅니다. 달라요. 국가의 자본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수신료가 들어가고 KBS?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건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에 어떤 기자가 나왔는데 이딴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화가 안 나겠습니까? 언론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저는 그래서 자유로워요. 저 언론인 행세 안 합니다. 저요?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 미디어 재벌이 되고 싶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저 할 말 하고 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주장하고 살고 어디 가서 뭐 평론한다고 그 평론 남들이 보기에 가짠게 들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주장하고 삽니다. 그러면 기자 하지 말아야죠. 나와서 평론가 해 그냥. 그렇지 않아요? 왜 기자를 해? 왜 앵커를 하고 왜 PD를 해? 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만둬 그냥. 좀 장난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예, 진짜 뭐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실실 쪼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상 트세요. 두 분 보세요. 아유 그냥 이거 다음부터는 뭐 못돼도 자, 봤죠? 두 분. 이걸 박장범 후보가 대담할 때 놓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 이거 나오잖아. 놓고 간 게 맞습니까? 박성현 본부장? 제가 보기엔 받았습니까? 놓고 갔습니까? 받은 거로 보입니다. 네. 허성권 위원장은 저게 놓고 간 거 같습니까? 받은 거 같습니까? 다시 한번 좀 보여주기 제가 잘
네, 여보, 세우세요. 화면이 흔들려가지고. 예, 보여드릴게요. 예. 아, 10번이라도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그냥 이거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답해보세요. 놓고 갔어요? 아니면 왜 이런 걸 주세요? 그래서 받았어요? 놓고 간 장면이 있나요? 제가 자세히 내용을 그러니까 잘 받은 몰라가지고. 거죠. 자꾸 예.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예. 이게 놓고 간 거예요? 받은 거예요? 왜 그걸 말 못하죠? 저 말 못한 게 진짜 몰라서 그런데 일단은 저기 뭐 받았다고 하니까 저기 기사에는 받았다고 하니까 뭐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야 이게? 그리고 자꾸 실실 쪼개고 장난치냐고. 아닌가요? 지금 최민희가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희한한 장면들에 관심이 참 많은데 잘 놀라지 않아요 이제. 근데 많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로 갖추지 않는 사람들은 또 화가 날라 그러네. 뼛속 깊이 혐오합니다. 아니 내가 자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자 있잖아요. 공직자, 공무원, 공영방송 기자, 공 매다는 거야, 공. 선공 후사하라고 공 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주고 또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기 위해서 공이라는 걸 쓰잖아요. 민간의 영역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사업자, 장사꾼, 내 이익이 먼저인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돈 벌고 우리 가족 부자,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저 같은 경우엔 사업자예요. 사업자입니다. 이 사람들 뭐예요? 공이야, 공. 공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디 감히 국회에 나와가지고 누가 받았다고 했어요, 제가? 그냥 받은 겁니까? 놓고 갑니까? 이렇게 저 물었잖아요. 화면만 봐서는요. 근데 이 화면 보고 화면만 김건희 여사 제가 봐서는 읽어드릴까요? 하지 마세요. 이제 이래가지고 잘. 아니, 이게 지금 요 대목에서 제가 강하게 느낀 건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봤을 땐 김건희가 정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희한한 일이 터졌을 때 전 대한민국 뒤집힐 줄 알았다니까요.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디올백만 그런가요? 주가 조작, 디올백, 양평고속도로, 최혜병, 이태원 참사. 아주 작은 일 하나도 벌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필히 벌해야 될 자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본 일반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법을 지켜서 뭘 하지? 오늘 술도 거나하게 빨았는데 그냥 길바닥에 오줌이나 싸야겠다. 무단횡단? 이게 뭐 대단한 불법이라고. 그냥 막 해제 끼면 되지. 신호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 대통령실의 행정관도 하잖아. 마약?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게 나라를 좀먹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나도 불법을 저지르겠다. 나도 비위행위 좀 해봐야지. 언제까지 사람이 이렇게 착하게 사나? 이 나라 이거 뭐 착하게 살아봐야 나한테 득될 거 있어? 남들 다 저렇게 지금 더럽게 사는데 심지어 뭐 최고 권력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공무원들도 더럽게 사는데 나라고 뭐 좀 나쁜 짓 하면 안 되나? 탈세?
그게 뭐 나쁜 건가? 세금 좀 떼먹을 수 있지. 4대 의무? 못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무슨 4대 의무야. 고위공무원들 의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걸 왜 해?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아닙니까? 헌법이 근간이 된 대한민국을 누가 망쳐놨을까요? 말끝마다 헌법 부르짖는 인간들이 다 망쳐놨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정말 빠르게 다 망치고 무너지고 붕괴하고 말살시켜놨습니다. 헌법정신,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같은 소리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하세요. 요. 진짜 초록은 동색 영혼을 교류하세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이 말은 뭡니까? 자꾸 한 번이 아니란 뜻이죠. 자꾸 왜 사오세요? 과거에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다음 틀어보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 돼도 이게 놓고 온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사 내용으로 보면은 전달 받은 것 같은데 정말 하지 마세요 했는데 이제 뭐 나는 안 받아 하면서 받은 건지 그냥 받았잖아요. 안 받으신지 그거를 그 옆에 딱 화면만 갖다 가지고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게 좀 과도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우리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거 다 기억나시잖아요. 피해 숙청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아무튼 뭐 우리 2차 세계대전이 전쟁 국면 이런 데에서 과거 부역자들이나 나라를 뺏겼을 때 외세에 협력한 내부인들을 숙청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근현대사나 이제 우리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을 보면 제가 뭐 역사와 그리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과 통념에 비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해방 이후에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한 숙청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권을 거듭하면서도 이제 민주주의 사회 87년 체제 이후에 그 대한민국도 제가 평가하기엔 뭐 유사합니다. 일제시대와 비교한다는 건 등치시켜서 비교한다는 게 조금 비유가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받아들이는 온도는 사회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자들의 그 비위를 눈 감고 눈 감는다는 표현보다는 실제 대법에서 판결이 난 것도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사회 통합이란 차원에 사면을 해줬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요? 제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은 제가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음이라는 평가를 전 그때 했고요. 지금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그 역사를 박탈당하는 형을 내린 이후에 또 윤석열처럼 사면을 해준다는 건 저의 도덕적 개념과 법적 개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때론 누군가에게는 자비가 없어야 됩니다. 잘한 사람에겐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겐 벌을 주고 신상필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회. 저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제가 42년을 살아온 대한민국은 사회 통합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회 통합?
그게 쉬울까요? 반대 진영에 있는 어떤 우두머리 하나를 깜빵에서 꺼내준다고 해서 이 사회가 쉽게 통합될 것 같습니까?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를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명확하게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뼛속 깊이 부역했던 독재에 가까운 정치를 했던 권력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 사회가 오랜 기간 쌓아놨던 그 가치를 다 팔아먹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하고 자비 없이 우리 법 그대로 내렸던 형량을 깎아주거나 거래하거나 그렇게 쉽게 없애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제가 좀 빡쳐 있죠?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사에는 팩트는 뭐 받은 건데 요거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리 레거시에서 대한 미디어에 있는 기자들이나 대한 언론인들을 저 깜도 안 드는 새끼들이라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2년 반이라는 윤석열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이명수란 기자가 훌륭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의 살아온 과정, 배경, 출신, 학력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기자로서 그 사람의 활동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대목에 있어서 기자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 사람도 기자고 이명수도 기자죠. 누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까?